지금부터 2부 발표를 하겠습니다. 세 분의 발제자를 모셨고요. 자, 먼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상임대표님을 모시고 학부모로서의 건강한 청소년 문화 형성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최미숙입니다. 클린 미디어로 더 밝아지는 건강한 청소년 문화 형성을 위한 그런 미디어의 역할로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력 중에서 최악의 경우가 아마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동기나 그런 청소년기에 접한 성폭력의 피해는 피해자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이지만 그런 가족들의 삶까지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마 최악의 경우가 그런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행안부가 그런 전국의 초등학교 5학년에서 그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2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그런 설문조사에서 30일 발표한 청소년 성인물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 음란물을 갖다가 이용한 경험자가 39.5%에 달했고 또 이런 음란물을 보고서 내 옆에 있는 그런 이성 친구가 성적으로 보인다. 또 성추행이나 또 성폭행 충동을 느끼다고 응답한 학생이 약 14%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거는 또 성추행이나 그런 성폭행에 대해서 충동을 느끼는 비율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고등학생이 더 많은데 오히려 초등학생이 더 많다는 사실에 그런 학부모로서 굉장히 충격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다른 그런 피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복 기간이 굉장히 길고 초기화로 갈 수가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클린 미디어로 더 밝아지는 건강한 그런 청소년 문화 형성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을 갖다가 천지일보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스마트폰이 학부모들이 볼 때, 학부모뿐만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볼 때 하나의 또 핵폭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 그런 핸드폰 매장의 무료폰들은 모두 스마트폰이라 할 수 있고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휴대폰을 소지하기 시작해서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의 경우 대부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2011년도 그런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8배 이상의 그런 높은 증가를 보였고 국내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 중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10%에 달한다고 봅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그런 청소년들의 그런 생활의 일부에서 전화나 문자뿐만이 아니고 mp3나 학습, 메모, 게임, 인터넷 검색 등 다양도의 기능을 가진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의 생활과 밀착되면서 청소년들이 그런 음란물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음란물도 게임이나 그런 도박처럼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 전에 그런 10대 청소년 7명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음란물을 갖다가 유포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서 형사 입건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시로 음란물을 갖다가 접하게 되면서 음란물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가입자는 7만 5천 명인데 그 중에서 그런 유해 차단 그런 프로그램 설치자는 3,400명으로 전체의 그런 4.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2011년 청소년 음란물 이용 실태에 따르면 휴대전화로 우리 청소년들이 성인물을 갖다가 본 경험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1년 사이에 7.5%에서 12.3%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휴대폰을 갖다가 이용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음란물을 갖다가 접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갖다가 깨닫는 정부가 이렇게 선정적인 묘사나 청소년 유해 업소 등을 갖다가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갖다가 청소년 유해 물질로 결정하는 데 심의를 시작했지만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것이 뭐냐면요. 그런 사업자들은 국내의 감시망을 갖다가 빠져나갈 방법으로 서버를 갖다가 해외에 두거나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에서 국내 기준에 따라서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제재도 또 어렵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실 우리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이제는 뭐 이렇게 언론이나 아니면 그 뉴스를 갖다가 이렇게 접해서 그 스마트폰의 그런 폐해를 알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그걸 갖다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이들 갖다가 뭐 핸드폰을 갖다가 사용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빼앗거나 이렇게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눈을 피해서 음란물에 접속할 경우에도 부모의 통제가 힘들 뿐만 아니라 요즘에 또 청소년들은 또 희한하게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기기를 잘 못 만지는데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기기를 잘 만져서 어른들이 사실 그 통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부모하고 자식 간의 싸움을 만들어주는 거지. 이건 어떻게 지금 학부모들이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업계와 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은 또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실질적으로 그것도 접속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무한공이나 무한복제 등을 생각해보면 그런 인터넷의 폐해가 그 파급이 그 상상력을 갖다가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학부모들이 그 자녀를 갖다가 뭐 통제하거나 이런 거는 한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최근 국회에 제출한 그런 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그 청소년 보호수단 탑재를 갖다가 의무화하는 한편 전기통신 사업자와 대리점은 스마트폰 최초 개통 시 청소년 그런 그 유해 매체 차단 수단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또 확인도 하고 주기적인 확인을 갖다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 법안을 갖다가 지금 좀 상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좀 법안 통과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은 그런 법안 외에도 사실은 어떠한 법안은 필요하지만 사실 법안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법안과 함께 우리 학부모들이 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보 윤리에 대한 공교육 강화에 절실하다. 인터넷의 발달은 이제 이미 대세적으로 사실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또 굉장히 많은 이점을 주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정보 기술의 발달은 또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필요하고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최소한의 노력이 또 같이 또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산발적이고 일회성을 일어나는 정보 윤리 교육을 갖다가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있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그 지속적인 교육이 좀 필요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윤리 강화를 하면서도 또 성교육도 또 제도권 교육 시스템 내에서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통신업자는 학교에서 자동으로 스마트폰 이용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SNS나 그다음에 뭐 게임이나 그다음에 인터넷 접속 등을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수업을 갖다가 방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런 불필요한 기능이 좀 차단됐다면 선생님하고 우리 학생들의 사이도 좀 원만해지고 우리 아이들이 또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 청소년이 음란물에 접속할 때 자동 차단 그런 시스템이 보호자에게 문자를 갖다가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소년에게 필요하지 않는 그런 앱 다운은 자동으로 차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앱을 다운받기 위해서 인터넷 접속은 뭐 연령별 제한 등 처음부터 접속 제한이 되어서 보호자 등 부모의 스마트폰 그런 기능과 연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카드 같은 걸 갖다가 뭐 쓰면 이렇게 바로 문자 메시지 오듯이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음란물을 갖다가 접속했을 때 그런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의 무한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돈도 내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보호자한테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가면 우리 애가 이런 걸 갖다가 뭘 좀 다운받아서 보고 있구나는 학부모들도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올바른 사용법 교육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스마트 기기 사용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사실 무조건 제한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을 갖다가 교육하고 또 활용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을 갖다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 차단하고 빼앗고 하는 것이 대비책이 아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요새는 초등학생 고학년 때부터 아까 설문조사에 나왔듯이 옆에 있는 친구가 이성으로 보이고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갖다가 하고 싶다고 충동을 느꼈을 정도니까 그렇게 관심이 보일 시기에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차단만
하나만 한다는 것은 일을 갖다가 더 음성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정말 더 크게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의 그런 올바른 사용하고 그러면 성인윤리 교육이랑 다양한 활용을 통한 올바른 사용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청소년들에게 보다 더 현실적인 스마트폰 요금제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이제는 각 통신사에 보면 스마트폰 요금제가 있습니다. 이 요금제는 스마트폰 기기 그런 비용 할부하고 함께 통신사 이용 그런 요금이 합쳐져서 측정되는데 일반 사용자에 비해서 턱없이 비싸게 측정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그런 데이터 요금제는 청소년들의 그런 음란물이나 웹을 갖다가 다운받는 데 제재를 가하는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들의 데이터에 더욱더 집착해서 받는 게 오히려 그런 요금제에다가 내가 이걸 갖다가 이 금액만큼 안 쓰면 아이들이 좀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다른 거를 갖다가 다운받거나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 보호장치를 갖다가 구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런 성인 인증을 위한 그런 주민등록 입력 제도는 사실 아이들이 그런 부모들의 주민번호를 갖다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 무용지물인 게 사실입니다. 청소년기의 음란물에 대한 호기심은 정도의 차이일 뿐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고 차단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갖다가 사실 돌아봐도 우리가 또 청소년기를 또 돌아봐도 부모들이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막고 이렇게 뭐 하는 거는 아이들이 사실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뺏는 것만이 이제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음란물의 그런 접촉을 막기 위해서 그런 우리가 그런 그 청소년기에 자란 그런 경험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애쓴다면 이를 피해서 그 접촉하려는 청소년들의 그런 노력이 더 증폭될 거기 때문에 그런 올바른 사용법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제는 사실 필요한 거는 득과 실을 떠나서 뭐 지금 이제는 뭐 이런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정보윤리기나 IT 그런 산업 기술에 우리에게 정말 경제적으로 많은 득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득과 실의 관계를 떠나서 음란물의 접촉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과 통신사업자의 노력, 더불어 음란물을 갖다가 바로 볼 수 있는 청소년들의 그런 가치관을 갖다가 바르게 잡아주는 정보 윤리 교육이 다시 정말 필요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면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 대표님 감사합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을 위해 정말 여러 가지 그 제안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좀 이따 뭐 토론을 하면서 그 제안하신 내용에 실제로 뭐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아직도 또 논란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또 이것이 불가능한 하나를 만들면 또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 선생님들 많은 분들은 맨날 이 성인 사이트 찾는 것이 일이세요. 근데 그거를 다 하루에도 몇 개씩 생겨나고 여기 막으면 저기가 생기고 이러니까 그거를 다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어느 사이트를 가게 되면 여기는 당신이 접속하려고 하는 사이트는 성인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차단을 하였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회하는 경우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뭘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에게 저한테 저것 좀 가져다 주세요 하고 이 사람한테 시키죠. 근데 이 사람이 저 외국에 있어요. 그 사람이 가서 가져다가 저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프락시 서버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 음란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차단이 안 되죠. 그럼 그 사람이 가서 나를 대신해서 정보를 가져다가 저희가 주니까 그 음란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일일이 물리적으로 막는다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결국에는 사람입니다. 정보통신 윤리 교육.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우리가 잘 해서 학생들이 그런 것들에 노출됐을 때도 이거는 나에게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접속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맞닥뜨리실 텐데요. 이 양재고등학교의 박중현 선생님을 모시고 클린 미디어와 청소년의 생활 윤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사회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학교 교육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자리에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양재고등학교에서 역사학에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인터넷 윤리를 얘기하는데 역사 선생이 나왔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 1년 정도 이 천주일보 자매지에 글을 쓴 적이 있어서 만만해서 하나 부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해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학교에서 또 생활지도부장 이런 걸 하면서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이 있어서 겸사겸사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 통영에서 한 여중생의 살인사건들이 이제 굉장히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남겨줬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집에서 많은 그런 동영상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특히 미성년자들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각 언론 매체에서 이런 것을 단속하는 법들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주장들을 하는 신문이라든가 매체들의 누리집을 보면 과연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지하철 입구라든가 정류장 등에 놓여있는 이런 묵가지들의 경우는 거기에 있는 내용들도 실제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신문을 보면 신문의 카피가 대단히 선정적이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 기자들이 기사 쓰는데 노력하는 게 아니라 카피를 만드는데 시간을 더 투자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특히 또 청소년들이 많이 보고 관심을 갖는 것이 스포츠 신문이라든가 그 스포츠 매체들인데 거기는 거의 메인부터 시작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통제된다거나 절대되지 않은 상태로 청소년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통영사건 같은 경우에 큰 책임이 또는 공범들이 아마 미디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청소년들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신문과 방송들이 등장하는 유해한 환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저 역시 이제 그분들의 주장에 동감합니다. 특히 이제 이것이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매체의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잡지에 글을 썼는데 원고료가 아주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가지고 이거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편집국장님이나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그래도 그게 덜 받는 게 낫지 그런 광고가 있는데 내 글을 쓰는 것보다 이런 생각을 지금에서야 했습니다. 좀 위안이 좀 됩니다 저한테도. 그런데 이제 이게 수익이 안 되다 보니까 주로 대중성이 적은 이런 매체들에서 주로 이제 이런 선정적인 광고들이 거의 계속해서 변해 다니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만인가 한번 제가 이 원고 청탁을 받은 날 바로 그날 각 신문사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희한하게도 신문 매체 1, 2위를 달리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는 이런 회사들에서도 역시 그렇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과연 저런가? 저게 얼마나 수익이 짭짤한가? 그런 생각도 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2개 정도의 신문은 메인에는 그런 화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품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그러나 또 근처에 사옥에 있는 그 회사의 경우엔 메인에도 그런 화면이 등장을 합니다. 심각한 일을 할 수 있죠. 대신 또 다른 신문도 한번 봤는데 좀 진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신문들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양식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천지일보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광고가 너무 없었습니다. 물론
음란적인 그런 선정적인 광고도 없었지만 다른 광고도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그 뒷받침이 돼서 제대로 된 언론사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것도 아마 차제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공부도 하고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일본은 어떤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인 매체가 요미우리 신문하고 아사히 신문 같은 데인데, 그런데도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문이나 미디어가 갖고 있는 자부심이라든가 자긍심이 아니겠는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미디어, 신문 매체뿐만 아니라 인터넷 매체뿐만 아니라 공중파 방송 같은 데서도 지금 아까 자막에 영상에도 나왔지만 하위 실존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더군다나 그런 것들을 오히려 연출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런 것을 조장하는 느낌도 받습니다. 더 문제는 이제 케이블 방송들입니다.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는 19세라고 표시는 돼 있지만 누가 혼자 보면 제재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성인 방송 같은 경우도 인증번호만 알게 되면 그냥 혼자 있을 때 충분히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가 중요하지, 이걸 통해서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에 대한 윤리의식이라든가 이런 생활을 건전하게 만들까라고 하는 고려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즉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적인 배려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차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또 하나 문제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주로 이제 파일 공유 사이트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파일 공유 사이트 일정 간단한 소정 아주 작은 액수의 돈만 내면 거의 무제한의 그런 파일들을 다운받을 수 있고, 그런 성인 인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학생들이 충분히 돌아가서 다운로드를 받게 하는 이런 파일 공유 사이트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거의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거의 움직이면서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인터넷 컴퓨터에 의한 것들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이트의 범람과 동영상의 유포, 이런 것들이 결국 폭력과 성윤리의 실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의 한 지역신문에서 조사를 했는데 성폭력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가 20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해자 역시 또 그만한 또래라든가 2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가해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범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특히 표현이 성폭력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윤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랄 해저드와 이것이 또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나면서 더욱 심각한 양상을 빚어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차 말씀하시지만 성윤리의 문제는 여과 없이 재생산되는 그러한 동영상물에 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영상뿐만 아니라 사진이라든가 글들도 있지만 동영상의 경우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다고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고 거의 뇌의 기능이라든가 이성적인 걸 요구하지 않고 본대로 행동하고 본대로 그냥 여과 없이 실천하기 때문에 특히 이 동영상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의 탓은 어디에 있냐? 아까 사회자께서 이 교육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은근히 말씀하셨는데, 교육의 문제보다는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이라고 하면 미래의 주역들인데 그런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는 말씀하신 학교라든가 또는 부모라든가 또는 사회 자체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을 청소년을 어떻게 기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육적인 배려라든가 이해의 부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는 제가 학교에서 있다 보면 두 가지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접속하고 폭력적인 그런 동영상에 접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억압적인 그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에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출하고 해소하면서 학업을 같이 동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러한 고려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컴퓨터에 매달려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것이 건강하고 자기의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아마 정책 책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학교에 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그 컴퓨터를 지급하고 컴퓨터를 주고 또 인터넷 비용을 대주고 하면서 목적은 그런 거죠. 보호할 수 없는 학생들이 스스로 e-러닝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컴퓨터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걔가 하는 것은 뻔합니다. 물론 그 중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독약을 제공하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약에 컴퓨터라든가 인터넷을 제공한다면 철저하게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음란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게임은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거의 게임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배려도 사실은 정책을 추진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부모님들의 경우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컴퓨터라든가 이런 게 접촉을 하면 학생들과 이런 어떤 다툼,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막을 수도 없고 안 막을 수도 없고 속에서 애가 타죠. 이런 것들은 결국 부모님은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거기에 매달리는 거죠. 스마트폰 안 사주면 공부 안 한다고 하면 가수 사주고 그러면서 전전공부하시고 이게 이제 오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기의 에너지를 표출하고 조절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모색이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뭐니 해도 이러한 미디어를 생산하는 그 주체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지금 드릴 말씀을 아까 소장님과 편집장님 다 해서 같이 짜고 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으나 제 원고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어떤 신문사의 기자가 자기가 쓴 기사가 그런 그 배너가 옆에 딸려 있는데 자기 기사가 있으면 사실은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내 기사를 이렇게 허접한 광고 옆에 붙여놓는다라고. 그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돈을 많이 주니 그냥 참지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쓴 기사를 또 검색도 안 해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든지. 그런 것이 최소한의 기자가 가져야 되는 그런 자존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원고가 적다고 좀 툴툴거리기도 했으나 그래 이 천지일보가 뜻하는 바가 그렇다는 걸 보고 제 모든 걸 다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언론이 사실은 스스로 오늘날 언론 보면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눈치 보기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언론이 제대로 하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민주주의고 시민들이 시민단체라든가 학부모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건전하고 긍정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학생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사실 학생들은 잘못이 없어요. 학생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 학생들을 올바르게 그런 에너지를 분출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길을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은 성인들, 학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문제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정 능력, 그런 사람들의 바른 인식을 갖고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학부모, 학교 또는 지역사회 같이 힘을 합치는 것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충현 선생님 여러 가지 의견, 좋은 내용 또 유머러스한 말씀 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결국에는 학생들이 그 여러 가지 그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푸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얘기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최근 들어서 그 교육부의 그 체육 시간을 좀 4시간으로 더 늘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좋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핸드볼 선수를 했고요. 초등학교 때는 축구 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가니까 야구 선수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야구 선수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께서 공부해서 대학교 가야지 무슨 공부냐고. 그 당시만 해도 프로팀이 없었기 때문에 운동하는 거를 굉장히 그 부모님들은 꺼려하셨죠. 29살만 돼도 아마추어에서 국가대표하고 은퇴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달에 전국 교수 축구대회에 나가서 골키퍼로 활동을 하면서 부상을 당해서 집사람한테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스포츠 활동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팀워크를 만들어라든지 남하고의 어떤 그 관계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학교에 체육 시간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팠는데 지금 다시 생겼다고 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또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말씀해 주신 것, 미디어 생산 주체, 미디어를 생산하는 그런 주체들이 생각이 중요하다. 그렇죠? 결국에는 그런 분들이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미디어를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발제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건전미디어 시민연대 박승진 이사장님이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발제해 주실 제목은 미디어의 선정성 개선과 클린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건전미디어 시민연대라는 그 시민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이 뭐냐면 건전한 미디어라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것도 그거여서 이제 건전미디어 시민연대라는 걸 했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건전미디어 시민연대라는 이름을 만들었을 때 많은 저희 회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촌스럽게 왜 그 건전미디어 시민연대가 뭐냐. 그거 너무 그냥 많이 우리 귀에 익은 거 아니냐. 근데 저희 대다수의 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게 제일 기본적인 건데 미디어가 좀 건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좀 한번 살려보자. 이제 그런 생각에서 건전미디어 시민연대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앞에 이제 발제해 주신 분들이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왜 미디어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미디어라고 하면 보통 신문, 방송 이렇게 한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전자기기들이 발전을 하면서 통신이 발전을 하면서 세상의 미디어라는 게 어느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제 다 미디어가 됐습니다. 우리 핸드폰이 손안에 큰 미디어로 들어왔고요. 그죠? 통신이 발전하니까 예전에는 111만 봐도 와 그랬는데 예전에는 만화에 여기 막 화상통화하는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거하고 현재의 미디어는 많이 달라졌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나온 것들이 이제 인터넷이 들어오고, 인터넷이라는 게 있구나. 이게 전 세계를 다 연결해 주는구나. 저는 제일 신기했을 때가 뭐냐면 그 MSN 메신저가 나왔는데 화상통신이 되는 거였어요. 공짜로. 세상에.
예전에는 국제전화 한 번 하면 전화요금 굉장히 비쌌는데 어느 날부터는 제가 외국에 살 때 부모님 댁하고 화상통화를 하는데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화요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세상입니까? 그래서 인터넷이 열풍이 한번 불었죠. 그렇게 인터넷에 열풍이 불고 났는데 이제는 미디어가 또 어떻게 진화되고 있냐. 이제 SNS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플러스해서 내 생각까지 같이 전해. 그래서 막 혼란할 수가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미디어가 예전에는 어떤 큰 회사, 언론사라든가 방송사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는 개인까지 다 미디어로 포함되는 그런 세상이 왔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우리는 그냥 보통 배달되는 신문을 보든가 아니면 신문을 사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문을 사야만 볼 수 있으니까 언론사들은 신문을 팔아야 돈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문을 팔려고 집집마다 배달을 늘리고 판매 촉진을 하고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에 신문 안 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네이버에 들어가면 각 신문들이 다 모여져 있고 기사 검색해서 옛날 것까지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그런 신문사들이 뭐가 필요하죠? 수익 구조가 필요하게 됐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신문을 사줘야 되는데 이 인터넷이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신문을 잘 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가면 저희 동네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이렇게 지나가면 현금 6만원 이렇게 끊어들고 흔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문 보라고. 그죠? 오죽하면 이제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돈 버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인터넷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네트워크 광고회사, 온라인 광고회사 이런 사람들이 자, 우리 광고를 넣어. 그래서 클릭이 많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비례해서 돈을 줄게.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막 발전하고 신문사가 다 온라인 쪽으로 이제 오다 보니까 자꾸 클릭수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접속해서 내 기사 내용을 봐줘야 내가 사실은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 기사 내용이 좋으면 사람들이 신문을 사서 봤습니다. 근데 세상이 어떻게 이상하게 되다 보니까 내 기사 내용이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유저들이 이걸 누르도록 우리 속칭 말하는 낚시 기사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기사 내용을 보기 전에 제목만 쭉 나와 있는 데서 내 거를 클릭할까?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옆에 광고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광고는 그 기사보다 더 강도가 세야 사람들이 그걸 누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광고 문구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쉽게 다 생각이 되셨을 겁니다. 아, 그래서 그 광고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구나.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인터넷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한 3,4천 개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 3,4천 개 되는 언론사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광고밖에 없습니다. 다른 수익 구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돈 주고 신문 보라면 보겠습니까? 대부분 안 보죠. 그거 말고도 많은데.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안 그러면 뉴스 서비스 자체가 안 되고 돈이 없으면 신문사를 운영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같은 이제 시민단체들은 그런 광고가 보기도 싫은 겁니다. 내가 기사 보는데 옆에 막 이상한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싫은 겁니다.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나 대부분의 어머님, 아버님들,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거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내용을 보고 싶은데 왜 얘네는 이런 걸 깔아놔.
왜 나는 밑으로 내리는데 계속 따라옵니다. 정말 화가 나죠. 이거 좀 없어졌으면. 아까 말씀하셨죠. 누르면 가입표가 거짓말이더라고요. 클로즈를 눌러야 되는데 가입표를 뭐 예를 들어 가입표를 누르면 폭 퍼집니다. 완전 정말 낚시죠.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나서서 이런 것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각 언론사에 편지도 보내고 우리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1년 정도 됐는데 이 음란물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 광고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는 음란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특별히 유예될 것도 없다는 겁니다. 텔레비에 다 나오고 신문에 이런 기사 다 나오는데 왜 이 내용만 이런 광고만 유해물이라고 그러느냐.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저희가 이런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사나 아니면 여러 웹사이트나 이런 거에 음란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니터링 된 것들을 신고해서 이제 저희가 심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심의하다 보면 어떤 문제를 주시냐면 19세냐 아니냐, 19세 표시가 있었냐 아니냐. 예를 들어 아주 정말 음란물인데도 19세 표시가 있었냐 없었냐, 이거를 승인을 받고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문제로 사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봐서 안 좋은 나이가 우리가 보면 뭐 예를 들어 이거는 14세입니다. 뭐 16세입니다. 18세입니다. 뭐 여러 가지 나이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TV 봐도 15세, 19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거 같이 광고도 그렇게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깜짝 놀란 게 인터넷 블로그에 예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이신 박경신 위원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자기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자기가 심의했던 어떤 블로그에 나와 있던 성기사진 5장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장은 이거는 다른 예술작품에도 이렇게 성기사진 나온 거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는 표현의 자유로 봐야지 이거를 음란물로 보면 안 된다. 또 저희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진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못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 원본을 봤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자기 성기사진 찍은 겁니다. 버스 타고 가다가 자기 찍고 그냥 집에다 이렇게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거 자기가 찍어서 내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까지 피가 쫙 올라가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아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런 거 다 그러면 제가 문제로 삼는 거는 우리의 아이들이 방송을 보고 자랐고 방송에서 이상한 음란물, 폭력물, 게임에서 사람 죽이고 옷 벗는 고소 게임 이런 거 보면서 자랐습니다. 얘네가 그런 거 보면서 자란 애들은 어른들이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아까 제가 바깥에서 잠깐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TV 보고 애들이 이렇게 텔레비 보고 코미디 프로 보고 웃습니다. 자, 옥동자가 나와서 막 개다리 춤을 춥니다.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 하기는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애가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걔한테 칭찬을 합니까? 야, 이 자식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너 잘하는구나. 칭찬합니다. 그럼 얘가 또 다른 TV에서 하는 걸 보고 또 뭐 행동을 했을 때 어이구 우리 잘하네. 칭찬하죠. 단 한 부모라도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칭찬을 하고 그 애한테 얘야 텔레비에서 하는 거 다 그렇게 따라할 만한 좋은 건 아니야. 그거 그냥 웃기려고 하는 거니까 너 그거 따라하지 마. 그거 별로다. 너가 하는 건 잘 안 어울려. 이렇게 얘기해주면 애가 미디어에 대해서 판단할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죠. 이 텔레비가 다 따라하는 건 아니구나. 이거 다 따라한다고 칭찬받는 거 아니구나. 근데 그렇게 칭찬 안 받고 아니 그렇게 칭찬만 받고 그 애들은 TV에서 나오는 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텔레비에서 나오는 행동을 했을 때 자기가 되게 주목받고 연예인이 된 듯한
애들이 듣다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겁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상식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이런 막 그런 사진을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일반 우리 초등학생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자기네 선물 사진들을 찍고 올려놓고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그냥 사회에서 다 통용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미디어의 선정성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에 있습니다. 애들이 미디어를 보고 배우거든요. 애들이 미디어를 보면서 저기서 나오는 미디어는 올바른 얘기라고 배우고 있거든요. 모든 기자들이 나와서 자기 기사를 얘기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얘기할 때 우리 애들은 그 사람들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어. 언론은 바른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진짜 배우는 게 그걸까요? 그런 말을 하고 있으면서 옆에 이상한 것들을 깔아놓고 이상한 기사를 쓰는 게 맞다고 할 수 있나? 저는 그런 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림 미디어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크림 미디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뭐냐? 전체적으로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하셨죠. 미디어 주체들이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자 우리 누구나 다 자기 애들 키우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애들이 이거 보고 있는데 애들한테 우리 이런 거 보여줄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다 언론인의 양심이 있다고 선언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서로 얘기하면서 얼마든지 저는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광고의 수준은 수위는 이 정도로 맞추자. 물론 인터넷 뭐 광고 심의 뭐 이런 기구도 만들어졌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긴 하지만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들만 심의하고 있고 손이 안 닿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달에 여성가족부에서 34개 인터넷 신문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광고 삭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명단에 들어있는 인터넷 신문 업체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주변에 있는 메인 언론에서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아직도 보실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저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미디어 교육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그런 미디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광고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상식과 비상식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애들한테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터넷 개인 방송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애들이 자꾸 그런 곳에서도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거든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저희가 겪었던 사례나 저희가 봐왔던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초등학생 이런 애들한테 우리가 어떤 그 미디어 교육이 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학교 교과 과정에 좀 반영이 돼서 적극적으로 좀 얘기가 되면 애들이 그런 걸 보면서 저거는 광고가 좀 심했구나 라고 애들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가르쳐주고 그런 걸 배양시켜줘야지 어떤 거를 우리가 규제하고 막는다고 해서 어디나 뒷문은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애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자정 능력을 갖고 시작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미디어는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디어가 잘해주고 애들한테 건전한 거 가르쳐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꿈도 심어주면 그 애들은 바로 자라고 건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미디어가 삐뚤어지면 아이들의 미래는 보장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디어가 그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좌장으로서 제일 그 가슴 졸이는 게 시간을 이 시간을 어떻게 조절하나 하는 거였는데 우리 박 이사장님께서는 아주 딱
자율적으로 이렇게 시간 조절을 잘 해주셔서 시간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예, 결국에는 우리 박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랬을 때 그것을 접했을 때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서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마 오늘 발표의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게